안녕하세요. 홈팅님 백과의 태용입니다. 이피디오 형. 자, 오늘은 발베니 증류소에 대해 알아보고 발베니 12W와 발베니 클래식을 비교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물. 이 PD, 우리 발베니는 또 처음이지? 발베니 증류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윌리엄 그랜트라는 사람을 알아봐야 돼. 윌리엄 그랜트? 저번에 엘레저 크레그를 법원의 아버지를 했잖아. 윌리엄 그랜트는 내가 볼 때는 식물의 아버지야. 오.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돈이 많아서 증류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증류소를 갖기 위해서 자본과 그 다음에 위스키를 만드는 실력이 필요하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증류소에 입사를 하고 20년을 일해. 오. 20년을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. 그렇게 해서 만든 증류소가 글렌피딕이야. 글램피디? 첫 번째로 만든 증류소가 글렌피딕이야. 끝까지 들어봐봐. 이 사람이 우선 글렌피딕 증류소를 만들기 위해서 글렌피딕 증류소에 있는 부지를 사. 그 다음에 당연히 증류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증류기, 도구들이 있겠지. 그거를 사고 나니까 돈이 바닥인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다? 근처에 돌이 많다 보니까 한 땀 한 땀 돌을 쌓아서 증류소를 지어버려. 아, 부지만 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. 자기 자식이 아들 7, 딸이 2이야.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하고 같이 한 땀 한 땀 1년 동안 돌 75만 개를 옮겨가지고 증류소를 만들어. 야, 대단하다.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글렌피딕을 성공시킨 다음에 증류소를 한 개 더 만들어 볼까 해서 이 발베니를 만든 거지. 보통 보면 게이러를 많이 쓰잖아. 근데 얘는 게이러가 아닌 게 발베니 증류소 바로 옆에 발베니 고성이 있어. 그 발베니 고성의 이름을 딴 거야. 내가 말했지, 글렌피딕 증류소는 한 땀 한 땀 쌓았다 그랬잖아. 집어를 개 못 준다고 발베니 고성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증류소는 아니고 위스키 저장고를 하나 만들어. 성도를 주워다가. 그래. 그래서 지금은 그 발베니에서 제일 고속성, 그러니까 비싼 위스키들이 그 창고에 들어가 있대. 윌리엄 그랜트가 글렌피딕가 발베니 들고 있댔잖아. 네. 이 피디가 의아했지. 네. 내가 저번에 글렌피딕 가족 경영인데 발베니 또 뭐야? 이게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가족 경영으로 하고 있어. 그래서 얘들이 글렌피딕 들고 있고 발베니 들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PD가 아는 거는 핸드릭스지? 그 블렌디드 위스키지. 한때 YNMO에서 가성비 최고라고 입소문 났던 거 있잖아. 그렇지. 뭐 증류소도 엄청 많이 갖고 있어. 뭐 보드카도 있고 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메스칼 증류소 들고 있어. 진짜? 계속 엄청 큰 가족 기업이고 지금 5대째 이어지고 있어. 가족 기업의 제일 큰 문제점 뭔지 알아? 가족끼리 싸우는 거. 그렇지. 경영권 다툼이 엄청 심하거든. 맞아.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영권 다툼이 없었대. 철저하게 실력제고, 내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잖아. 그럼 자기 아들 있잖아. 아들한테 물려줄 법도 한데 조카한테 물려줘. 또 그 조카는 또 아들한테 물려줄 법도 한데 뭐 누나한테 준다거나 뭐 형한테 준다거나. 정말 철저하게 실력주의네. 실력주의야.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. 그러면 고객들한테는 완전 좋은 거네. 좋은 거지. 자기만의 개성들을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. 맞아. 어디서 예를 들어서 대형 쪽에 속해 있는 증류소라면은 너 이거 해, 너 이거 원액 어디다 섞어, 뭐 해, 이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. 근데 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뚝심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. 그리고 이 발베니 증류소의 특징이 윌리엄 그랜트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수제, 장인 정신을 되게 내세워. 우선 위스키를 만들려면 보리가 필요하잖아. 그렇죠. 대부분 증류소들은 보리를 다 사와. 하지만 얘들은 보리를 직접 키워. 전체적으로 다 키우진 않고 한 15%를 자기가 만든 보리를 쓴대. 보리를 키우는 사람 이름이 제임슨 와이즈번인데 그 아들과 함께 14년째 키우고 있대. 그리고 그 농장 이름도 발베니. 귀엽다. 그래서 직접 사다 쓰는 보리도 엄청나게 깐깐하게 사다 쓴다 그래. 어쩔 수 없이 사다가 쓰긴 써야 되네.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한 15%밖에 안 쓴다 그랬잖아. 그래서 내가 볼 때 얘들이 키운 보리는 되게 좋은 쪽에 쓰겠지. 아무래도. 그 다음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리를 말리는 과정이 있어. 그거를 몰팅 과정이라고 그래. 그러니까 대부분 증류소들은 사람 손을 쓰지 않고 기계를 대부분 쓰거든. 근데 얘들은 사람으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삽질해서 말려. 엄청 힘들지. 저번에 위스키 한 병을 만들 때 보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. 그렇지. 엄청나게 들어가지.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일했던 몰트맨이 42년을 했거든. 그분이 로비공리야. 지금 은퇴했다고 해. 몰팅 과정을 할 때 보리를 뒤집잖아.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뒤집거든. 이거를 10년, 20년, 30년 하다 보면 한쪽 근육만 쓰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굽는 현상이 나타나. 그럴 수밖에 없지. 그게 몽키숄더라는 거거든. 그래서 이 몰트맨을 기리기 위해서 발베니 원액을 블렌딩해서 만든 블렌디드 몰트 몽키숄더가 나온 거야. 마찬가지로 얘도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회사 소속이야. 당연히 증류소를 관리하려면 증류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. 당연하죠. 그 증류기를 관리한 사람을 쿠퍼 스미스라 그래. 근데 그거를 63년 동안 해온 데니스란 분도 계셔. 60?
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고인물들이야. 어디 가서 뭐 딱히 저 어디 20년 차인데요. 그래 마당 쓸고 와. 뭐 이런 느낌. 그래서 얘들은 장인 정신의 목매인다. 발베니 클래식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시죠? 발베니는 1980년도에 피니싱 기법을 처음으로 들입니다. 그거를 한 분이 데이비드 스튜어트예요. 우리가 아는 맥켈란 더블 있잖아. 네. 그거는 이 캐스크랑 이 캐스크를 섞어서 병입하는 방법이에요. 근데 피니싱 방법은 뭐냐면은 이 캐스크에 수성을 하다가 다른 캐스크에 옮겨 담아서 피니싱하는 방법이지. 그거를 처음 한 게 데이비드 스튜어트고 그거를 처음 병입한 게 바로 이 발베니 클래식이야. 그러면 그때 피니싱 기법을 개발하고 여태까지 계속 클래식이 나온 거예요? 아니 이 PD가 나중에 찾아볼 건데 모양이 좀 되게 이상한 병 모양이 있어. 그게 더 클래식인데 최근에 데이비드 스튜어트를 기리기 위해서 다시 나온 것 같아. 연세 전용이고 연세가가 한 10만 몇천 원 하는 것 같더라고.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.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. 그리고 아까 내가 피니싱 기법이라 했잖아. 네.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 발베니 더블우드야. 버번 캐스크에 약 12년을 숙성시키고 퍼스트 필 올로로스 젤리에 다시 옮겨 담아서 피니싱 한 거야. 맛있겠다 말 만들어도. 이게 지금 한참 이거 발베니 대란이지 포스코에서 20분 만에 완판된 그 유명한 녀석. 오픈런을 해야 한다는 발베니. 오픈런은 해야 되는 거. 가격은 딱히 얘기 안 할게요. 지금 구하기 힘들 거거든요. 지금 깡통 시장 가면 이거 14만 원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가격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구매하는 거를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. 그럼 발베니 클래식도 버번 캐스크랑 올로로소 쉐리를 쓴 거예요? 그렇게 돼 있어. 정확하게 몇 년 수송됐다는 제품이 아닌 라스 제품이야. 그 다음에 알코올 함유량은 클래식은 43, 12는 40.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맛! 오이씨! 가입시다! 이 앞에 라벨에 있는 가방이 오크통에서 샘플 위스키를 뺄 거 아니에요. 그걸 빼고 나서 이 나무로 된 가방에 착착착착 넣고 자물쇠를 잠그더라고. 그래서 들고 가더라고. 여기는 데이비드 아저씨 사인도 있네요. 자, 기분 좋은 뚜따 시간! 클래식을 리들잔에 따는 게 맞겠지? 네. 얘가 더 비싸니까. 좋다. 소리 좋고. 자, 발베니 12 더블우드. 으라자! 병이 똑같이 생겼는데 소리가 다르네. 자, 두 개를 동시에 맛보고 비교 분석하자. 네. 자, 얘는 클래식. 레그 한번 볼게요. 레그가 조금 진하다가 쭉 떨어지네. 자, 12 더블우드. 레그는 더블우드가 살짝 더 진하다. 비슷비슷하네요. 비슷비슷해. 그다음에 두 개 색깔을 비교해보면 색은 더블우드가 살짝 더 진해요. 자, 클래식 향부터 맡아볼게요. 와 달아. 부즈 하나도 없고. 알코올 치는 거 1도 없고요. 우선 바닐라가 치고 올라오고 뒤에 은은하게 쉐리 느낌 나요. 그리고 약간의 나무 냄새. 우디함 있고 완전 산뜻한 상큼한 그런 과일 향 나지 않아요? 약간 청사과 느낌도 있고 무화과 느낌. 향 너무 좋다. 피트 이런 건 1도 없고요. 향 되게 좋아요. 자, 그 다음 더블우드. 향이 되게 옅다. 클래식에 비해서. 우선은 바닐라 있고요. 쉐리 느낌도 은은하게 있고요. 근데 확실히 그 달달한 쉐리 느낌이 클래식이 훨씬 더 있어요. 얘는 약간 부드럽고 달달한 바닐라? 그리고 얘가 좀 더 단 느낌이 더 있지 않아? 얘가 같이 맡아보니까 더블우드는 좀 묵직하고 맞아. 클래식은 화사해요. 딱 그래. 근데 향 차이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요. 더블우드가 좀 고소한 향도 있고 우디라기보다는 약간 스파이스에 가까운 느낌? 스파이시한 느낌 있고 얘가 가볍고 얘가 묵직하고 얘가 산뜻하고 얘가 스파이시함? 요 정도? 나는 더블우드부터 먹을래요. 더블우드도 먹어. 나는 클래식부터 먹어볼게. 네. 이야, 왜 이렇게 화사해? 우선은 스페이사이드의 특징을 다 잡고 있고요. 바닐라, 쉐리, 되게 서양배, 살짝 시트러스함이 있고요. 충분히 오일리해요. 더블우드는 입에 딱 들어왔을 때 묵직하게 싹 감고 지나가거든? 근데 그동안에는 단맛이 없어. 단맛이 없어서 아닌데 발베니 달아야 되는데 이러고 딱 꿀꺽 삼키고 나면 그때부터 단맛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. 그리고 더블우드는 그렇게 막 오일리하진 않아요. 확실히 더블우드가 묵직함이 있고요. 스파이시함이 있어요. 치는 맛도 있고 얘는 목넘김이 되게 부드러운데 얘는 치는 맛이 있어. 확실히.
클래식이 엄청 맛도 향도 화사하네. 와 진짜 크림을 먹는 것 같은 오일리함이다. 오일리하고 화사하고 얘는 진한 나무 느낌? 어. 그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. 뭐 바닐라나 아니면 쉐리는 다 살아있어요, 얘 둘 다. 나는 오히려 클래식에서 더 쉐리를 많이 느낄 수 있어. 우선은 가격이 되게 오르고 있잖아요. 저는 대충 한 10만 원 선에 둘게요. 그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얘는 면세가로 10만 원 좀 더 되니까 대충 시중가로 구할 수는 없지만 시중가로 판단한다면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. 충분히 맛있다. 그래서 제주 면세 갔을 때 내가 뭐 되게 노리고 있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. 요새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. 살만해요, 내가 볼 때. 정말 맛있다. 진짜 화사하다. 약간 짠맛도 있지 않아요? 클래식에? 솔티드 캐러멜 같은 그런 맛이. 피니쉬 약간 그런 느낌이 온다. 더블우도 진짜 맛있어요. 맛있긴 한데 그렇게 막 열광할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맛을 내는 위스키도 충분히 많으니까. 많으니까. 그래서 이 PD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 꼭 하나만 사야 된다면 하나, 둘, 셋. 클래식. 역시 이 PD가 이번에는 같이 갔다. 그래서 제주 면세 가시는 분들은 클래식 한번 궁금하신 분들 사보세요. 맛있네요. 오늘은 요 발베니 가지고 칵테일 만들지는 않을게요. 어차피 영상도 되게 길고요. 발베니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그냥 니트로 먹는 거 추천드리고, 나는 발베니로 꼭 칵테일을 만들겠어. 발베니가 차하고 페어링이 되게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발베니 홈페이지 가면 여러 가지 차랑 페어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귀찮으시면 저희 페어링하는 영상 봐주세요. 네. 참고로 너무 맛있다. 요 클래식은 우리 올때 메로나님 돌아왔습니다. 메로나님이 저에게 지원해 주신 거예요. 메로나님 감사합니다. 자, 이 PD 하고 싶은 얘기. 나 너무 행복해. 이 PD는 비싼 식물만 좋아합니다. 아니야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발베니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? 네. 그렇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 PD수! 용마. 저희는 천천히 먹고 갈게요. 부럽지롱.